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7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시 신축년 무술월 정유 1이 되겠고요. 일진 정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병화일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병화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적 특징이 있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도 정화라고 하는 것이 같은 화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간이 달라지기 으로 인해서 또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간 정이라고 하는 글자고 병화가 세 번째 천간이었다고 하면 정화는 네 번째 천간이 되죠. 간목의 첫 번째, 을목은 두 번째, 병화가 세 번째, 정화는 네 번째가 되면서 이 정이라는 글자 오행으로 봤을 때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화는 음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병화는 양화라고 했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죠. 얘는 양화가 이렇게 되는데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학이라고 하죠. 음양학.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비되고 대조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이 높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양이 남자라고 하면 음은 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이 넓다라고 봤을 때 음은 넓지 않은 것이죠. 좁은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데,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로서 강렬하고 맹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은 화라 하더라도 얘도 화고 얘도 화죠. 같은 빛과 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 빛이 강하지 못하다. 제가 참고적으로 일간이 병화 내지는 정화, 화일 때는 이거를 빛으로 보는 것이 더 사주로 볼 때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열로 보게 되면은 뭐 보광이라는 개념,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개념, 회기무광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간이었을 때는 대체적으로 병화든 정화든 빛의 개념으로 이걸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정화라고 하는 것, 대개 비유를 할 때에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모닥불이라든가 아니면 촛불 같은 이런 작고 부드럽고 음흉한 빛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이라고 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공부했죠.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아서 가장 밝은 빛,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뜨거워도 뭐 60도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먼 거리에서도 60도까지 온도를 올려줄 수 있더라고 하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그 이상 뭐 수만도, 수천도, 수만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빛, 그리고 가장 뜨거운 열기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약해서 정화는 용도가 없느냐, 쓸모가 없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금은 양금으로서 완철금과 같다라고 했고, 이 완철금은 강철이라든가 이런 뭐 무쇠 같은 그런 개념이 거칠고 투박한 아주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무쇠 같은 개념인데, 근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용도가 있게 되는데, 이 경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병화로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간목부터 시작해서 갑일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고 이것이 일간이 되게 되는데, 이 10개의 각각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간 성정론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병화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드렸지만 조후하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따뜻하게 해준 걸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갖다가 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기로 보는 것인데, 반면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은 금을 단련하고 금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만큼 병화보다는 정화라야지만 그러한 힘을 실질적으로
금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용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양화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산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면, 그래서 병화를 볼 때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죠. 자연적인 것에 상반되는 개념이 뭐예요? 인위적인 그런 불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을 만들게 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4월, 5월이라 하더라도 간목 같은 것은 반드시 한 점 정도 있어 주어야지만 등락개갑이 아니라 정화를 갖다가 정화의 불꽃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정화는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는 인성이 필요한데, 선생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을목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쓴목으로 보겠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조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원령 자체가 어느 원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6월 같은 경우, 지금 수월 같은 경우에는 기후 자체가 차갑지만 건조하죠.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수월 같은 경우, 뭐 미월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을목은 이렇게 사주 자체가 건조한 그런 시절에는 고초인등이라고 해요. 고초인등격이라고 해서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갈대 뜯어다가 내지는 마른 풀 뜯어다가 정화를 생조해 주게 되면은 정화의 불꽃이 오래가지 못하죠. 그리고 요즘 슬기로운 산촌생활이라고 하는 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여기서 산에서 이제 나무에 장작할 때, 피울 때 거기 뭘 넣냐면 작은 예를 들어서 솔잎 떨어진 거 마른 거 있죠. 그것이 을목이거든요. 거기다 불을 살짝 붙인 다음에 그거를 기화로 해서 큰 장작에 불을 붙이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을목을 가지고 정화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뗀다. 예를 들어서 볏짚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봤자, 불을 피워봤자 볏짚은 금방 타고 금방 사그라들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을목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지만은, 만약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어렵게 우리가 을목을 쓸 필요는 있다 없다. 간목 가지고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성이 반대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이게 목이 너무 많으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죠.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뜻은, 목이 원래 목생화해서 나무가 불을 살리게 되지만은, 목다화식 되면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불을 꺼트리게 된다. 장작불,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불을 끌 때 장작을 쌓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있어야지만 바람이 들어가서 장작을 태우게 되는데, 너무 촘촘하게 장작을 쌓아 놓게 되면 불이 잘 붙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도와 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화일관이 목이 많다 할 때는 반드시 경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벽갑 해줘서 벽갑 인정해야 된다. 즉 간목을 갖다가 잘게 쪼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 되는 것이지, 큰 나무를 베어다가 그냥 불 붙이면, 물론 이제 불이 세면 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큰 나무를 바로 태우기는 안 되고, 경금 가지고, 즉 도끼 가지고 그런 큰 나무를 잘게 쪼개야지만. 그래서 우리 봄, 여름, 가을에 옛날 시골에서는 장작 같은 거 이제 해놓고 겨울에 땔감으로 이렇게 썼죠. 그때 나무를 베다가 말린 다음에 그걸 이제 도끼질로 해서 잘게 쪼개놨죠. 그게 바로 벽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벽갑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간목을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경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간목을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 목다화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를 살려준다, 즉 벽갑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술월이죠. 술월, 어저께 병화 술월이나 정화 술월이나 일간이 달라졌을 뿐이지 원령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
한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술월에는 상강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으면서 한로 상강은 술월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면서 겨울로, 즉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 월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자락, 즉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가게 되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다. 그래서 술월은 환절기, 즉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신유술월은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방향은 서쪽이 되면서 이때는 동쪽은 목이 주관을 하고요, 북쪽은 수가 주관을 하고, 남쪽은 화가 주관을 하고, 서쪽은 뭐예요? 금이 주관을 한다라고 해서 신유술월을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금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지만은, 술월은 4개월 중에 하나로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진술충미월이 4개월인데 이 진술충미월은 토왕절이다. 술월뿐만 아니라 진월, 그 다음에 술월, 그 다음에 또 어떤 월, 미월, 그 다음에 축월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토가 왕해서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고, 또 병화를 뭐한다? 회귀무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월령인 술 중에 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가 아니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 신금 먼저 있는 것을 처음에 있다고 해서 초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무토는 술의 본기 내지는 정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지장은 신금, 정화, 무토는 모두 쓸 수 있는데 중간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도, 오늘 정화가 술월에 태어나도 이 정화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지만은, 아무리 정화가 월령 술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토가 왕하면 쉽게 말하면 정화를 뭐라고 했냐면 장작불과 같다 그랬죠. 장작이 다 타서 재가 쌓여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작은 불씨가 조금 살아 있을 뿐이지 재가 너무 많아서 불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화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를 갖다가 쓸어내서 치우고 다시 장작을 갖다 집어 넣어야지만 정화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했냐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저께 병화를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위적인 불이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연료인 간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화도 어저께 술월의 병화는 약하기 때문에 간목이 필요한데, 더더군다나 정화는 더욱 인성인 간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있게 되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겠고요. 또 이 정화는 또 간목은 토를 갖다가 제거해 줄 수도 있는, 토를 갖다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목 하나 가지고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술월의 간목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약합니다. 그래서 인목이라든가 지지로 묘목 같은데 뿌리를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해수 같은데 뿌리를 내려도 상관은 없겠지만 간목 인목 정도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만약에 술도 자체가 건조하고 마른 땅이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주고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게 되면 간목의 술토에 뿌리를 내릴 수 있죠. 근데 임수가 아니고 선생님 개수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정화 입장에서 일간의 특성상 개수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잖아요. 그래서 모닥불 켜놨는데, 촛불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면 정화는 금방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병정화는 만약에 수를 쓰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쓰게 되면은 수보양광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정화는 칠살 개수를 쓰기보다는 정관이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병화도 마찬가지로 개수로서는 병화
병화를 수보영강할 수 없고 임수라야지만 병화를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정화의 특징, 일간의 특성상 수를 쓰게 되면은 양수인 임수를 쓰는 것이 보다 좋다, 이렇게 개수보다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수월의 정화는 간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 정화는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화인 정화가 술월 가을에, 늦가을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봐야 되겠죠. 격국. 이 일간은 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 술토는 양토가 됩니다. 양토. 어저께 병화는 양화의 양토를 받기 때문에 양대 양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음대 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생토, 화가 토를 생하지만은 이렇게 식신이라고 하는 개념, 상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 일간은 음대 양이죠. 일간은 음이고 여기 월지가 양이기 때문에 요거는 식신이라기보다는 상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관. 그래서 사주의 격은 상관격이 되면서 원령 자체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또 일간 정화가 아무리 술중 정화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상관이 토가 매우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화토 진 상관격으로 봐도 되고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하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수월에 정한 화토 진상관격에 일간의 기운을 너무 토가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문제인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지에 다시 축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뭐 식신 이라든가 상관으로 이렇게 논할 실익은 없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너무 토라고 하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어떻다? 일간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가고 있다. 당연히 반드시 약한 정화의 기운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상관이 왕했을 때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이거를 뭐냐면 상관이 왕한데 인성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상관패인격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어저께 병신일주, 오늘은 일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월지인 술중정화에 간신히 통근하는 것 외에는 상관 식상이 너무 왕하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재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줄 수 없죠. 일간이 약할 때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인성하고 비견, 겁재뿐 있고요. 일간이 왕할 때는 식재관을 가지고 있죠. 식상, 재성, 관성 가지고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하거나 설계할 수 있는데, 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성 내지는 비견, 겁재가 필요하다. 특히나 정화는 인성인 간목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술월에 토가 왕할 때 무토 투출하고 다시 이렇게 뭐가 있죠? 토가 있게 되면은 자칫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다 목 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생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시 보게 되면은 뭐 경자시부터 시작해서 경자신축, 이민계묘, 갑진을사, 병오정미, 무신기유, 경소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겁재를 봐야지만 약한 정화를 갖다가 도와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토를 좀 제거해 줄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중에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를 볼 수 있는 생시, 이민시, 계묘시, 갑진시, 을사병호, 정미시 정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경자시라든가 신축시라든가 무신기유, 경술,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생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화 일간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거는 일간이 존립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 생시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요 생시들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됩니다. 무조건 뭐 인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생시죠. 계묘시 같은 거 있잖아요. 계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묘목을 받기 때문에 정화가 뭐 묘에 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묘목은 승목이죠. 아까 말했던 수월이라든가 유월이라든가 미월 같은데 을목 묘목이 있어서 고초인등이 되기 위해서는, 고초인등격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사주가 건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금도 있고
가장 문제가 된 건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묘목이 이건 마른 풀이 아니라 젖은 풀이 되기 때문에 묘목은 있어도 정화를 생주해 줄 수가 없겠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이 묘목이 유금을 보게 되면 뭐가 된다?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저거를 쓸 수 없겠고, 개수가 있어서 정화를 극하려고 하죠. 물론 무토가 있어서 얘를 제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아무리 상관으로 살을 제한다 하더라도 일간이 이 상관이라든가 관을 모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진시 같은 경우에도 뭐 간목이 투출돼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진토인데, 그죠? 이거밖에 없죠. 간목도 뿌리 둘 수 있는 것. 단 유금하고 진이 보게 되면은 뭐예요? 진유 합금이 되기 때문에 진토, 진중에 있는 을목이, 진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지장간을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을목, 그죠?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진유합금, 금을 보게 되면 을목이 어떻게 돼? 금에 의해서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간목이 진중 을목의 뿌리를 둘 수 있고 개수의 생주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을목의 뿌리를 두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간목이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토를, 이 막중한 토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겠고요. 또 간목이 약하면 정화를 생주해 주는 힘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쉽지만 물론 이제 다른 경자 신축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갑진시 간목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내막을 보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간목의 효용을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을사시가 되면은 정화가 4, 이거는 겁재가 되겠죠. 근데 사회 통근해서 좋을 것 같고, 을목이 정화, 이거는 이제 습기가 없으니까 축중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습기가 없으니까 이 을목이 정화를 고초인데 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을목은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겠고요. 또 사화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유 반합이 되죠. 사주 회금이라고 하죠. 합해서 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중병화의 힘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없는 것보다 생시에서 사화를 보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시 사유 회금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역시나 제일 그나마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가장 쓸모 있는 생시는 오시밖에 없습니다. 이민시 같은 경우는 임목을 보지만 임수가 투출되는 것이 문제가 돼. 이거 이민시를 설명을 하고 갈까요? 이민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화가 인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정관의 간목을 본 거하고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정관이 투출되어 있는데 상관이 정관을 갖다가 극하는 형상이 되죠. 상관, 견관하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화가 인을 봤다 하더라도 요 상관, 견관 되는 것은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생시 병호시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정화가 5의 뿌리를 뒀고요. 어떤 분들 병화가 달이 떠 있는데, 정화는 달로 보니까 달이 떠 있는데 태양 뜨게 되면 탈광이라고 해요. 병화가 달빛을, 그래서 낮에 달이 뜨게 되면 너무 밝아서 달빛이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병화가 정화의 빛을 빼앗았다 해서 탈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화일간이 약할 때는 병화를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화가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할 때 병화를 보면 그때는 탈광이라고 해서 좋지 않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술월에 정화가 약한 중에 병화 투출하는 것은 탈광이라기보다는 약한 정화를 형제 자매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어저께도 마찬가지, 어저께는 갑옷이었지만 오늘은 병호시가 내 중에는 가장 좀 쓸만한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